내 돈이 갇혔다, 금융위원회의 철퇴, 거래정지, 그리고 과징금 폭탄. 네, 오늘은 이 무시무시한 제목 뒤에 숨겨진 실제 법적 사건들을 아주 쉽고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투자한 주식이나 펀드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 내 돈인데 팔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묶여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사실 아주 사소한 두 가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금융회사 직원이 키보드를 잘못 누른 거, 정말 단순한 실수였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은행 직원이 고객들 편의를 봐주려고 늘 해오던 뭐랄까 일종의 관행 같은 거였어요. 둘 다 전혀 나쁜 의도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 사소한 행동들이 금융당국이라는 거대한 망치를 움직이는 스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키보드 한 번 잘못 친 게 수천억 원짜리 과징금 폭탄으로, 또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영업정지라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철퇴가 어떻게 내려졌는지 그 과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먼저 그 직원의 단순한 키보드 실수는요, 법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아주 심각한 불법 행위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팔겠다고 주문을 낸 거예요. 시장에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파는 셈이니 당연히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는요, 정말 가혹했습니다. A 회사는 말 그대로 과징금 폭탄에 맞았고요. 고객을 도우려던 B 은행은 일부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관련 직원들은 정직 처분에 받았고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말 혹독하게 져야 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회사에 투자했던 우리 같은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었죠. 이분들 돈이 순식간에 꽁꽁 묶여버린 거예요. 아니, 내 돈인데 왜 못 찾아요? 이런 절규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금융회사들도 억울하다며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연 법정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회사의 편이었을까요? 아니면 금융당국의 편이었을까요? 회사들의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아니지 않냐. 정말 의도치 않은 실수였고 또 고객을 위한 좋은 뜻에서 한 일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주장이죠. 우리라도 그렇게 항변했을 거예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딱 잘난 말했어요. 과실, 즉 실수였다는 게 법을 어긴 걸 정당화시켜주진 않는다고요. 실수라도 그게 시장에 큰 피해를 줬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의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 즉 선의로 한 행동이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투자자 보호라는 이 금융시장의 가장 큰 원칙을 깨트렸다면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와, 정말 중요한 판결이죠? 그렇다면 이 판결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적인 대원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신뢰와 보호. 이 두 단어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법원은 더 큰 그림을 본 겁니다. 한두 회사의 억울한 사정이나 직원의 사소한 실수보다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무 잘못 없는 수많은 우리 같은 투자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법원이 항상 금융당국의 편만 들어준 건 아니에요. 아주 흥미롭게도 금융당국이 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사례를 보면 법원이 기관경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거든요. 앞선 두 사건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인데 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로 절차를 어겼기 때문이에요. 금융당국의 처벌을 내리면서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실수를 한 거죠. 이 판결이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힘이 센 규제 기관이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규칙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 법의 잣대는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복잡한 법적 다툼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정말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생존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돈이 묶였다 그러면 이 3단대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왜 내 돈이 묶였는지, 거래 정지의 원인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금융회사의 잘못이 확실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금융당국의 징계 결과나 법원 판결문처럼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시장에서 내 돈을 지켜줄 최종 책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